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22일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도서관에서 지방재정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는데요.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을 짚고 형평성과 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국찬 교수는 22일 전북 익산 시립 모현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토론회에서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그 기본 방향으로 재정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의기구를 설립해 재정 정책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 교수는 또 현재의 지방재정을 위기로 진단하고 경기 둔화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과다한 복지비 지출, 방만한 예산 운영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이러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방 교부세율 인상과 교부산식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이원화된 정무 업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전북도의회 이해숙 의원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교육청의 업무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거부하며 법률을 지키겠다고 전북도 교육청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대외 협력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이해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본회의에서 대외협력이라는 하나의 기능이 두 부서로 쪼개져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이원화된 정무 업무 때문에 대외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청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업무의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외부 환경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전담부서가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들에 존재한다며 전북도 교육청은 이러한 정무 기능을 예산과 소속의 교육협력팀과 정책정보 담당관 소속의 기획소통협력팀이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농촌학교 활성화, 자유학기제 안착 등의 산지형 교육 현안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그 목표가 실현된다며 교육협력 및 소통을 위한 대외적 기능이 한 곳에 이루어져야 현안 해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무 업무를 일원화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K랜 홍윤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항공대대 이전 문제를 비롯한 7건의 사업들로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진 상태인데요. 지난 22일 열린 전북도의회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이 갈등 사업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갈등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희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구역 내에서 전주 항공대대 이전,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문제 등 지자체 간 많은 문제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은 22일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갈등 사안은 전라북도의 문제이다며 지자체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도가 적극 나설 때이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공식적으로 관리 중인 갈등 사안은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건립 등 총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7건의 갈등과 관련한 어떠한 회의도 진행한 적이 없을 뿐더러 지난 2015년 두 차례 개최한 회의에서의 주요 사안에 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오간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내 갈등 사안을 개별 자치단체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왜 서로 타협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라북도 지사의 역할은 갈등의 방관자도 갈등의 조장자도 아닌 갈등의 중재자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갈등 조정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렇듯 전북도가 소극적인 태도로 공공갈등을 바라보며 책임 공방만 논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어떠한 태도로 지역 내 갈등 사안들을 풀어나갈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전주동물원에 최첨단 의료 설비를 갖춘 동물 치유 쉼터가 신축돼 지난 21일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동물들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태동물원으로 변화 중인 전북 전주동물원에 최첨단 의료 설비를 갖춘 동물병원이 신축돼 동물들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21일 김승수 전주시장 및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과
각 분야 임원들이 모여 새로운 동물병원인 동물치유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동물치유쉼터는 동물원에서 생활하는 605마리의 동물들에 대한 진료와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총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들여 신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동물원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에 대한 질병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고 진료의 정확성도 높아져 치료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동물도 아플 때는 쉬어야 되고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치유해야 바로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상의 전주동물원에는 동물들이 아플 때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었는데 이번에 국가 예산도 가져오고 또 시비도 투입해서 이렇게 아주 의젓한 동물 치유 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또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동물 전염병 발생 시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새로 신축된 동물치유쉼터를 단순한 질병치료 위주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과 동물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생물 다양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생태도시 전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K랜 김승근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가 지난 21일 영원면 일대의 마한 백제 고분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정읍 속의 백제 중앙과 지방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정읍시 영원면 일대에 산재된 마한 백제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사적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21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읍 속의 백제 중앙과 지방을 주제로 열린 영원면 일대 마한 백제 고분군 관련 학술 심포지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진문화유산 박세웅 씨는 정읍 영원면 일대의 천태산 서쪽 산자락에 위치한 은선리 고분군은 양호한 유적 상태나 주목할 만한 학술적인 연구 성과들로 미뤄보아 사적지 수준의 가치 부여가 가능하다며 사적지 지정을 주장했습니다. 또 원광대학교 최완규 교수는 백제 중방문화권 내 마한 기층문화와 백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영원면 일대의 마한 백제 문화 유적의 조사 연구를 통해 백제 중방문화권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지역의 분묘 유적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그 보존 방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 지역 특산물인 조치원 복숭아가 홍콩으로의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출은 복숭아 수출업체인 NS글로벌이 조치원 복숭아 샘플을 홍콩에 선보이면서 현지인들에게 상품성을 인정받아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홍콩 수출 초도 물량은 약 540kg으로 8월 말까지 매주 3톤의 물량을 홍콩 농산물 시장으로 실어보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수출되는 복숭아는 홍콩의 2대 야시장인 야마테이 시장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고 점차 유통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복숭아의 홍콩 첫 수출을 발판 삼아 멜론, 딸기 등 다양한 품목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홍콩 현지 구매자를 초청해 조치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설명회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선보여 국외로의 수출 계약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조치원 복숭아의 중점 출하 시기에 생산된 신선한 복숭아를 수출하게 되면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얻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22일 확정 발표한 올해 하반기 추경 예산 규모는 11조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업 구조 조정과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여건 위축 등에 적극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국회 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3일 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오늘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조사해 방치한 이유와 책임 소재를 따질 예정입니다. 또한 특위는 옥시의 영국 본사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